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보험업계의 그 최신 소식들 오늘 저희랑 한번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나 생명이랑 또 한화생명 이 두 회사의 내부 소식지를 딱 입수해서요. 이걸 바탕으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저희가 쏙쏙 뽑아왔습니다. 뭐 복잡한 상품 설명서 이런 거 말고요. 저희가 중요한 변화랑 그 의미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두 회사 9월 내부 교육 자료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상품 몇 개 추가된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보험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적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최신 상품 트렌드는 물론이고 각 회사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보험 선택이나 관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단순히 뭐 정보 나열 이런 거 말고요. 이 변화들이 왜 중요하고 또 당신의 재정 계획이나 건강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그럼 먼저 라이나 생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달 라이나 움직임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거 같아요. 암 보장 강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라이나 생명 9월 업데이트. 그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안보장 대폭 강화 이거죠. 특히 뭐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같은 거 있잖아요. 비교적 초기 단계암 아니면 또 전이암 이런 거에 대한 보장 한도를 아주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자리암 수술비는 최대 8천만 원, 경계성 종양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 플랜이 나왔고요. 전이암 진단비도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와, 1억이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요? 와, 초기암 관련 보장으로는 진짜 파격적인 수준인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높은 한도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잠깐 하는 건가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상향된 암 관련 한도,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10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약간 단기 프로모션 성격도 있어 보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기한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액만 늘린 건 아니고요. 그 5대 상급 종합병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빅5 병원, 거기서 암 치료받는 비용, 그 보장도 강화했고요. 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암입원비 특약 이런 것도 새로 만들었어요. 안보장 강화랑 같이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비갱신형 옵션이 좀 늘어난 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오르는 그 갱신형으로만 제공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암 입원비라던가 뭐 치료비 관련 주요 특약들요. 근데 이번에 이게 비갱신형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비갱신형은 아시다시피 처음 내는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좀 비쌀 수 있죠. 하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니까요.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보험료 부담보다는 좀 미래의 예측 가능성, 안정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암 진단 받고 나서 그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 이것도 덜어주려고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내는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딱 나오는데 바로 암 전장 유전체 분석 서비스 WGS 이거 도입이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WGS 이게 뭐죠? 어떤 서비스인가요? WGS, 홀 지놈 시퀀싱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환자의 전체 유전자 정보, 이걸 싹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항암제 중에서 이 환자한테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약물, 이걸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뭐랄까, 개인 맞춤형 암 치료 내비게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특정 암 관련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데요. 암 진단이나 수술 후에 신청하면 검사를 통해서 주치의랑 같이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와, 보험사가 단순히 치료비를 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과정 자체에 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와, 이거는 보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보험이 위험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그 전통적인 역할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거죠. 사전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최적의 치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건강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케어 매칭 서비스라는 것도 같이 하는데요. 상급병원 예약 지원해주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뭐 맞춤 도시락,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걸 보면요.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서 좀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요. 이야, 기술 발전이랑 같이 보험 서비스도 막 진화하는 모습이네요. 인상적입니다. 그 외에 라이나에서 또 주목할 만한 플랜 뭐 다른 거 있을까요? 네, 그 특정 고객층이나 질환을 딱 겨냥한 그런 전문 플랜들도 좀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 어무디 플랜이라고 있는데요. 이름 재밌죠? 어깨, 무릎, 디스크 척추 문제에 집중해서 관련 수술이나 치료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되면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늘어나니까 그 수요를 반영한 거겠죠. 또 고고당 플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 만성 질환이요. 이거 진단받거나 치료 시에 반복해서 보장을 제공하는데 이게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엄청 크게 높였어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하죠. 아, 치아보험도 뭔가 새로운 컨셉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덴탈 어카운트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매년 치과 치료비 지원 한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마치 통장처럼요. 뭐 충치나 잇몸 질환, 아니면 다쳐서 보철 치료 같은 거 할 때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특징이 보험금 감액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연간 한다고 늘어나는 체증형,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라이나 생명은 9월에 암보장을 진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했고 비갱신형 옵션 확대로 장기적인 안정성도 더했고 또 WGOS 같은 첨단 기술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까지 발을 딱 들여놨네요. 그리고 특정 질환, 만성 질환, 치과 치료 같은 세분화된 니즈에 맞춘 상품들도 선보였고요. 특히 그 암보장 강화나 고고당 플랜 한도 상향 이거는 기한이 있다는 거 유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장 강화, 안정성 제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런 변화들이 당신의 건강 염려나 또 재정 상황에 어떻게 좀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생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생명은 플러스 보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아예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라인업 개편을 알렸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더 해준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까요? 네, 하나생명과 플러스 라인업. 핵심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는 보험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 같아요. 크게 한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 금액이 같이 늘어나도록 설계를 했다는 점.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받는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둘째는 보험료 납입이 딱 끝나면 해지 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의 100%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뭐랄까 일종의 목돈 마련 기능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독특한 점인데 암 진단금 같은 보험금을 받고 나서도 이 해지 환급금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해지 환급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기존 보험 상식이랑은 좀 다른 개념 같은데요. 네, 상당히 새로운 접근이죠. 보통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계약 가치가 소멸하거나 해지 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플러스 라인업은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면서 납입 완료 후에 쌓인 환급금은 나중에 뭐 노후 자금이나 연금 이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예요. 위험 대비랑 장기적인 자산 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케어백 간병 플러스 보험, 이건 어떤 식인가요? 케어 백간병 플러스 보험은 이제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상품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으면 매월 간병 자금을 지급하고 또 입원하면 별도로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이 지급 금액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증액 보험금이 더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간병 자금을 받더라도 납입 완료 후에 약속된 그 해지 환급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간병비 부담 증가 이거에 대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상품인 거죠. 그럼 그 3대 질병 보장하는 H건강 플러스 보험은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H건강 플러스 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진단 시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암뇌심 보장통장이라는 별칭처럼 활용이 돼요.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금액이 커지는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 100% 이상 환급률, 그리고 보험금을 받아도 환급금이 유지되는 핵심 특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이
암 진단받고 보험금 수령했어요. 그 뒤에 또 뇌혈관 질환 진단받으면 또 보험금 받을 수 있고요. 그러고도 납입 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나중에 노후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보장 기능이랑 장기 저축 기능, 이걸 확실하게 결합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하나생명의 다른 9월 업데이트 중에서는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힘내 H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의 뇌심 치료 1.1억 플랜이요. 이게 9월 30일까지만 판매된다는 소식입니다.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해서 진단비나 치료비 보장 한도가 경쟁사 대비 좀 높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관련 보강을 생각 중이셨다면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시한부 판매 상품은 늘 주의 깊게 봐야 하죠. 네. 또 다른 건요? 보험금 청구권 신탑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됐어요. 9월 9일부터요. 이건 뭐냐면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를 미리 설계해두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성년 자녀로 지정하면서 보험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매달 생활비나 학자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해달라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면요. 보험회사가 그 계획대로 보험금을 관리하고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서서 상속설계나 자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와, 이것도 보험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네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까지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남성 특화 보장을 강화한 에이스 H 보장보험의 예비 아빠 플랜이라던가 비급여 항암 치료비 보장에 좀 초점을 맞춘 시그니처 H암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9대 질병으로 확대한 점, 이런 것들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하나생명은 플러스 라인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좀 해지하고 납입 완료 후에 환급금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또 보험금을 수령해도 계약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혁신적인 구조를 선보였네요. 여기에 보험금 신탁 같은 서비스를 더해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나 상속 계획까지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라이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두 회사 모두 그 중대질병 보장 강화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좀 차이가 보입니다. 라이나는 첨단 의료 기술, 아까 말한 WGS 연계라던가 특정 질병에 대한 강력한 보장 상향, 여기에 좀 집중하는 반면에 한화는 보험 자체의 금융적 가치 보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환급금 유지 같은 거요. 그리고 그 활용성 확대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라이나 생명과 하나생명의 9월 소식 정말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암이나 3대 질병 같은 중대 질환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비갱신형 옵션 확대라던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보장 증액, 해지 환급금 활용도 제고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의 안정성이랑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라이나의 그 유전체 분석 서비스 도입이나 한화의 보험금 신탁 서비스 같은 움직임은요. 보험이 단순 위험 보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파트너자, 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보장 범위일지, 아니면 미래의 보험료 안정성일지, 혹은 첨단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아니면 노후 자금 마련 같은 금융적 기능일지, 당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지만 라이나의 특정한 보장 한도 상향이나 한화의 뇌심 플랜 판매 종료처럼요. 9월 말 또는 10월 말까지라는 그 시한이 있는 혜택들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보험 시장의 변화가 당신의 장기적인 건강관리와 재정 목표 달성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떤 점을 고려하게 만드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해 드린 이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질병 예방과 치료, 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 관리, 노후 간병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보험이 이렇게 건강과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의 건강 및 재정 관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도구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